5년 전만 해도 우리 국방력은 세계 11위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력은 세계 6위의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냈습니다. 민주당이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이 이루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 평화의 시대를 긴장의 시대로 만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선제 타격, 또 한미동맹이 무너졌다, 국방력이 무너졌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선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병력 비리 의혹에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력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자료로서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시계를 2017년도 전쟁의 먹구름을 끼는 시대로 돌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낼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후보입니다. 지금은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중 패권 속에서 한반도도 위기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후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후보와 함께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3월 9일 선택의 날입니다. 여러분 투표용지에 이재명 후보 꼭 찍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국가의 인생을 바꾸고 안보를 튼튼히 합시다. 위기에 강한 이재명 후보, 안보에 강한 이재명 후보, 이제는 안보도 이재명입니다. 우리 모두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를 대표한 청년들과 특별히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살았습니다. 평화를 말하면 안보에 무관심한 것처럼 여기고 안보를 말하면 평화를 깨뜨릴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안보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고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분단 70년 남북 정상회담이 5번 있었습니다. 모두 민주당 정부에서만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 차례, 노무현 대통령 한 차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한반도 평화는 진전됐고,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평화는 공기와 같아서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또한 유리그릇 같은 것입니다. 잘못 다루면 상처받고 또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예민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당연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평화는 확실히 민주당 정부가 잘해왔는데 안보는 어떻게 했는가? 안보 역시 민주당이 제일 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열고 금강산 관광길을 텄지만 동시에 2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단호하게 응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햇볕 정책의 본질적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 3차례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없앴고 미사일에 가해진 모든 제약을 없애서 이제는 고도나 탄두 중량이나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현무4 같은 미사일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국방력 세계 6위 국가까지 됐습니다. 보수정당이 국방을 잘한다고요? 말로는 잘합니다.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정책일 수는 없습니다. 천안함이 격침된 것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지금 야당 대선 후보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이것은 사드 문제에 대한 국내의 민감한 의견 대립도 모르고 하물며 그것이 미중 경쟁의 민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선제 타격하면 된다. 국방부 비밀계획에는 선제 타격이 당연히 들어있을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민감하고 자칫하면 상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암호처럼 붙이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압니다, 아는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은 적어도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말했다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아직 국가 지도자로서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광주에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어떤 노인이 제 동료 국회의원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세하면서 이 말은 꼭 해달라 하는 것이 그 어르신의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살게 된 것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이 말 좀 해달라 하는 것이 그 어르신의 부탁이었습니다. 전쟁을 없애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 평화를 지켜가는 것,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가를 지키는 데 손색이 없을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민주국가 지도자, 대한민국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그 문제야말로 다른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는 지도자만이 결단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자들께 더 강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사드 추가 배치나 선제 타격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마치 자기도 그걸 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그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이룩한 전통 명가 정당답게 앞으로도 평화를 확고히 제도화하고 안보를 더 강화해서 어느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온한 생활과 경제의 성장이 바로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자신을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그 많은 숙제를 주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또한 그런 각오를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많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북한 핵 문제, 중단된 남북대화, 미중 전략 경쟁 등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 도전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군사준비 태세를 갖춘다고 해서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 도전에 가득 찬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이재명! 문성근 후보의 방역 관련 부동시 의혹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7일부터
열흘 동안 윤석열 후보의 병역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택적 부동시 증상으로 방역 의무를 회피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군대 갈 때는 눈이 나빠졌다가 검사 갈 때는 눈이 좋아졌다가 청문회에서 지적받으니 다시 눈이 나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묵묵부답입니다. 당당하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떳떳하다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 문제 앞에 당당하지 또 떳떳하지도 못한 윤석열 후보는 청문회에서 다 해소된 문제라며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자격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데 국민이 두려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무한 검증을 받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방역 회피 의혹의 명확한 해명과 검사 임용 신청검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아래 다 같이 외치면서 촉구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국민을 무시한 행동을 사과하라!